한때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볐던 누에마루 거리.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금지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방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济州岛非常好玩，然后非常美，风景非常美，我喜欢这里。I like this. 현재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항공편은 모두 6개 노선에 77편 수준인데 내년부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8개 노선 200여 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관광객들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그러나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아니면 사실상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에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 빗장까지 풀면서 연간 120만 명에 달했던 크루즈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 발표 이후 제주 기항을 신청한 크루즈 선박은 일주일 새 250여 척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는 31일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단체 관광객 1,20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이 제주에 도착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정 시장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동남아 관광객 유치 등 시장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중국인과 더불어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싱가포르 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꾸준한 시장 다변화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내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를 막게 된 제주.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부산의 대표 상권인 부산 남포동. 가장 목 좋은 곳마저 여기저기 공실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긴 데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대의 관광버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부산 면세점. 중국인은 사라지고 간간히 동남아 단체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이른바 한류 먹방의 인기를 반영한 쇠수저와 양은 냄비가 인기 상품입니다. 부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016년 93만 9천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 사드 사태로 60%가량 줄었고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명으로 2016년보다 98%나 줄었습니다. 사드와 코로나19, 이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된 부산 관광업계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상품 구성도 달리 했고 지금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일시 문 닫았던 2층 매장을 전부 다 화장품 위주, 한국 화장품 위주로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현지에서 개별 자유 여행객을 대상으로 커머셜 라이브를 진행해 7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중국 시장을 끊임없이 두드려왔던 부산시도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중국 3대 여행사들과 MOU를 맺고 중국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7억 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비집 부산 패스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의 기대도 큽니다. 2016년 부산을 찾은 중국 크루즈는 모두 106척. 그러나 비자가 없는 제주도와 달리 부산인 관광객 모집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관광 성수기를 고려한다면 중국 관광객 훈풍은 내년 봄쯤 부산에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 상인들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도 받고 있고. 하지만 관광객 유입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단체 관광이 통제되기 전인 2014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49%는 서울에, 20%는 제주에 갔습니다. 충청권은 1.5%로 방문객이 가장 적었습니다. 실제 단체 관광이 허용되자마자 50척 넘는 중국발 크루즈선이 제주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수도권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연계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 관광객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여행 패턴이 쇼핑과 도시 위주에서 힐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경관과 유적지를 활용해 지역에서도 인기 여행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자연 경관, 명소, 힐링할 수 있는 곳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게 통한다는 겁니다. 그냥 쇼핑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또 서울 방문 뒤 KTX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대전과 충남만의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관광을 추가로 허용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모두 78개국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단체 관광을 금지한 지 3년여 만입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한국 단체 관광은 6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맞춰 여행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여행사는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가는 단체 관광 상품을 마련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以前已经开始有人咨询了，一直在观望，所以大家伙儿都在等着这一天，因为大家伙儿对韩国的这种渴望度还是很高的。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은 우선 가족 단위 단체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출발해 서울 한옥마을 등을 관광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 돈 146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 패키지 여행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여행보다 중국인의 방한 여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 수지에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 신화통신은 정부의 단체 관광 개시 발표 직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 관련 검색 건수가 15배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내수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 관광 재개로 항공산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진입니다.